대전대 한의학과 면접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대 한의대에서는 학생부 교과의 교과 면접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회화인재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2022학년서부터 회화인재 전형 면접 내용이 바뀌고 방식도 대폭 변화되어졌다는 점을 여러분이 유의하고 구체적으로 대전대 한의대 면접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히포미에 대해서 의대 한의대 입시를 전문으로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대전대 한의대 면접 관련되는 특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특히 오늘 1단계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 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면접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는지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전대 한의학과는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있고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있는데 정시에서는 19명 일반 전형으로 지역인재로 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원이 21명으로 바로 지금 이 전형이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중점 전형 14명 그리고 농어촌 3명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와서 5명 이 부분이 바로 해화인재 전형입니다. 해화인재 전형에서는 면접이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명은 지역인재인데 지역인재에서는 별도의 면접 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은 다름 아닌 학생부 교과의 교과 면접 전형과 학생부 종합의 해화인재 전형의 그 면접을 체계적으로 익혀야 되겠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려 21명이고 여기에 6배수를 모집하기 때문에 무려 126명의 1단계 합격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해화인재는 5명이 5배수이기 때문에 25명을 1단계에서 모집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대전대 전형을 이해를 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늘이 10월 18일 잠시 후에 3시에 결국은 교과 면접 전형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해주고 23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과 5일 만에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 유의하고 기간 4일 동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연습을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화인재 전형은 10월 25일 월요일 일주일 뒤에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은 10월 30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학생부 교과 면접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해화인재 사이에서는 발표일도 일주일 차이가 나고 면접일도 일주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1단계 합격이 되면은 일단은 6배수 교과 면접 전형 그리고 해화인재 전형은 5배수 6대1, 5대1의 경쟁을 치러야지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각 전형별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 한의대 부분과에 있어서 면접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해화인재 전형에 있어서 전공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해화인재 전형의 전공 면접의 내용은 그럼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전공 면접은 기본 소양과 전공 관련되는 전공 적성 관련되는 그런 문항이 기본 소양 한 문항, 전공 2문항이 출제됐는데 이 분야가 없어지고 전공 면접이 폐지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출 서류 확인 면접, 서류 면접만 실시된다는 것이 2022학년도서부터의 특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였죠. 예전에 해화인재 전형은 통합
통합적 사고력 문항 그리고 전공 문항이 있었어요. 전공 문항이 한 개 문항일 때도 있고 두 개 문항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사고력 문항에서는 죽음의 의미를 제시하고 자살, 안락사, 뇌사 각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렇죠? 자살,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자살,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선택권, 그리고 안락사 관련해 가지고서 안락사 인정 조건이라든지 이 안락사 기준으로 해서 생명을 결국은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안락사의 인정 여부, 그리고 뇌사와 그리고 심장사의 차이점 등 각의 의미에 대해서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쟁점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심도 있는 면접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전공 문항에 대해서도 생명 현상에 관해서 고분자 화물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교과 내용도 예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너무 편하게 해와인재 전형 학생들은 이와 같은 통합 사고력 문항이나 전공 문항이 2022년서부터는 폐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적 사고력 그와 같은 문항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면은 바로 상당히 심층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연계 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인문계 학생들도 그렇고 위에가 인문계, 자연계 그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어졌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바로 전공 면접이 폐지되어졌기 때문에 서류 확인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은 해와인재는 면접 대비가 편해졌다고 볼 수 있는 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전에 전공 면접이 있을 때는 그만큼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했어요. 다만 이번에 서류 면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학생부 면접을 심층적으로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학생이 한의과 적성이 있는지, 한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활동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그리고 서류 확인 면접했었을 때 주안점이 무엇인지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해와인재는 서류 평가로 5배수를 모집하고 면접 30%인데 이 면접 30%의 내용이 이제는 서류 면접이 됐다. 서류 확인 면접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확인 면접이 기 때문에 변별력이 줄어든 만큼, 면접의 변별력이 줄어든 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거기서의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6배수입니다. 6배수고 면접 비중이 무려 40%죠. 자, 그러면은 21명을 모집하는 기준으로 6배수면은 전체 126명이 1단계에서 통과한다는 거고 결국은 면접 비중이 무려 40%이기 때문에 거의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의 비중은 높지만은 그 학생들끼리의 1단계 합격자들끼리의 그 차이는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이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해와인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은 학생부 교과 면접은 실질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6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입니다. 일반학과가 있고 한의학과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학과 볼 필요가 없겠죠. 한의학과를 봐야 되는데 일반학과나 한의학과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면접시간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면접관도 당연히 복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3명이 입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해가지고서 면접관들의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체 3명을 면접하는 그 시간이 15분이 소요된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평가위원이, 그래서 면접평가위원은 1명이 아니라 2명, 3명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단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3명을 물어볼 수 있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의학과에서는 면접 문항이 2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통 문항 한 문항이 있습니다. 지원 동기 및 진로, 학업 계획 문항이죠. 그 다음에 선택 문항, 기본 소양 문항이 한 문항이 있죠. 그래서 공통 문항은 지원 동기랑 진로,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선택 문항은 기본 소양 문항인데, 이 기본 소양 문항은 면접고사 준비실에서 면접 문항을 공개하며 15분 내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고 대기실에서 면접 문제를 먼저 받고 답변을 준비하고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간다. 바로 그 면접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 소양 면접, 선택 문항에 따른 기본 소양 면접이고, 그래서 면접 문항을 면접고사 준비실에서 공개하고 15분 내로 답변 준비 시간을 주고 그리고 면접실에 가서 면접고사 준비실에서 면접고사실로 이동을 해서 면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그러면은 면접 문제가 어땠느냐 바로 공개합니다. 2021학년도 대전대 한의학과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뭐였어요? 명칭이 일반 전형이었습니다. 일반 전형이라는 이 명칭이 없어지고 이제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따라서 아예 이 전형 자체가 면접 전형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면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통문항입니다. 공통문항은 지원 동기랑 학업 후 진로 계획 관련해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하는 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공통문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우선적으로 해가면 되는데 문제는 기본 소양 문항이죠. 심층 면접입니다. 면접 비중이 무려 4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층 면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여러분들 구성을 보면은 문항 A, B, C가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준비 시간은 15분을 줍니다. 일단은 3 문항 중에서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아니까 이건 답변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답변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답변 분량을 못 잡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좀 작지만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답변 분량을 확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문항 보면은 첫 번째 문항, 문항 A입니다. 바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그와 같은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호르몬제 등 약물요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유방 절제나 난소 줄수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검진 결과 이와 같은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게 됨을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것인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나는 약물요법을 선택하겠다. 아니다. 나는 유방절제를 하겠다. 아니다. 나는 난소 적출술을 하겠다. 이와 같은 치료법을 선택을 하고 왜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또 면접관들의 추가 질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해외 입국자의 2주간의 자가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본인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이익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생각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시오. 인문계 학생들은, 자연계 학생들은 문항 A를 선택한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인문계 학생들은 문항 B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죠. 누구나 신체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활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본권도 있고 또 자신들이 자신의 신체를 기준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어져 있는
있는데 2주일간의 자가격리를 시킨다. 해외에서 입국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이 경우에 그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냐? 아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부분이죠.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의 일부를 제약할 수 있다. 즉 37조 2항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의 일부를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이 37조 2항의 제약을 받는 그와 같은 기본권을 우리는 상대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었을 때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면 키울수록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겠고 개인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의 자유가 무한정으로 보존된다라고 하면은 공동체의 이익은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무조건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느냐? 그리고 헌법 37조 2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의 일부를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의 이익이 침해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단서 조건을 보면은 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시 단서 조항을 통해서 37조 2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부분 거에 대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는 선생님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 부분 거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치병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어요. 불치병 난치병으로 인해서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는 환자입니다.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를 위해 남겨진 삶의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환자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관적 자녀 인생,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주변에서 보기도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은 언제 죽음에 도래하는지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환자의 보호자, 가족들이 부탁을 한 거죠. 이때 당신이 담당 의사라면은 환자에게 남겨진 시간, 남은 여생이 어느 정도인지 알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보시오. 환자 보호자의 그와 같은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솔직하게 환자에게 자신의 죽음의 시기를 알리겠다. 이런 차원과 아니다. 환자 보호자의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서 환자에게 나는 시한부의 그 종료, 삶의 종료 시점을 알리지 않겠다.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의사로서의 논리를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대전대 한의대 교과 면접 전형, 예전에 일반 전형에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쉽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면접에서의 그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부 교과의 교과 면접 부분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해화인재 전형의 면접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화인재 부분 것만 면접이 있고 지역인재는 2021년도에 신설됐는데 면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의 교과 면접 전형에 비해서 면접 비중은 30%로 좀 떨어집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무려 40%인데 해화인재는 30%예요. 1배수는 교과 면접은 6배수인데 해화인재는 5배수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면접 방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말씀드렸던 교과 면접 전형은 면접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3명이 동시에 입장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면접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물론 면접실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제시문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15분간
준비할 시간도 줍니다. 자, 이 부분이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에요. 그렇지만은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는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평가위원이 평가한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명만 입장합니다. 한 명만 입장을 해서 면접관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별도의 대기실에서 지시문을 15분간 이렇게 받는 교과 면접이랑은 전혀 다르고 서류에 대해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자, 면접 문항의 공통 문항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자소서도 제출 안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확인 면접을 하고 면접 시간 10분 내외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답변 역량을 키워가는 부분인데, 서류 기반 확인 면접 부분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구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더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에 대해서, 바로 대전대 한의대 교과 면접 전형과 해와 인재 전형의 면접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포메디에서는 한의대 입시 과정에 면접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면접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현장 학원에 와서 면접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연간의 그와 같은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전대 한의대에 최적화된 그와 같은 면접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적응 능력을 키울 것이고, 특별하게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모의 면접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대전대 한의대 면접에 대해서 교과 면접 전형과 해와 인재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꼭 합격하는 과 같은 한의학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